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 뭐 그다지 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무기 같습니다. 헬생역전, 인생역전이 아니고 헬생역전입니다. 헬생역전을 꿈꾼 일장춘몽이에요. SH-2 시스프라이트 헬기입니다. 사이다 이름이 아니고 헬기 이름이에요. 시스프라이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잠 헬기 장르를 개척하면서 해군의 주요 무기 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한 헬기죠. 1950년대. 이제 1950년대가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잠수함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서로 간에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 소련의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야, 이거 뭐 군함에다가 쏘나 달고 다니는 것보다 헬기 이걸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아이디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했던 그 헬기 아닙니까? HSS-1. 이 헬기에다가 소나를 달고 그 소나를 줄로 연결해가지고 물속에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있는 소리를 헬기에서 듣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해봤더니 잠수함에서 어뢰를 쏘아서 어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뭐 헬기니까 잠수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헬기가 잠수함을 컨택만 하면 이건 뭐 잠수함은 무조건 밥입니다. 구축함은 잠수함하고 서로 전투가 되죠. 왜냐? 잠수함도 구축함을 향해서 어뢰를 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헬기는 그냥 찾기만 찾으면 완전히 밥이죠. 기뢰를 투하한다든지 아니면 어뢰를 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좋네. 이제 이렇게 해서 허버링 가능한 항공기에 소나를 달아서 여기저기 퐁당퐁당 하면 최고겠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헬기를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시킹이라고 하는 대형 헬기를 이제 항공모함 이런 데서 쫙 깔기 시작했죠. 그래, 좋아,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시킹을 쫙 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모함처럼 엄청나게 큰 군함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군함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군함끼리 예전에는 보트 타고 이렇게 가서 사람도 좀 이동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헬기 타고 이렇게 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헬기 좀 작은 거 말이야. 이렇게 시킹이나 HSS-1이나 이런 것처럼 큰 거 말고 좀 작은 헬기 가지고 군함에서 군함으로 좀 왔다 갔다도 하고 물자 수송도 하고 좀 이런 거 좀 잡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형 전천후 다목적 해군 헬기 프로그램인 걸 해가지고 1956년도에 소형 해군 헬기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함정 간의 인원, 물자 수송과 구조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형 헬기 도입 사업인데요. 1956년 착수가 되어서 커먼사에서 K-20 모델이 UH-2로 재직 채용되어서 납품됐으나 운영 결과 해상에서 단발 엔진 기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소량 도입 후에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돼 버렸습니다. 경량 헬기다 보니까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엔진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바다 위에서 엔진이 하나 있는 이런 헬기들 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육지 같으면 그 엔진이 하나라서 만약에 추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불시착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바다는 불시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빠져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 하나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엔진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돌려서 그 귀환할 수 있는 이런 건 돼야 돼. 이제 이런 게 조종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12대만 도입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혀두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68년도에 이 군함이 소형 고속정의 대함미사일에 맞아서 격파되는 그런 사건, 즉 이스라엘의 에일러트 쇼크가 발생을 했죠. 2000톤급 초계함이 이집트군의 5사급 고속정이죠. 그 고속정에서 쏜 스틱스 미사일 4발을 맞고 그냥 가루가 돼서 그냥 침몰해버렸어요. 완전히 전 세계에 쇼크를 줬습니다. 이제는 한포끼리 막 덩치 큰 놈이 무조건 이겨 뭐 이래가지고 과거에 2차 대전 때 일본은 야마토 이런 거 만들고, 미국은 오하이오급 전함 만들고, 독일은 비스마르크 이런 거 만들고 해서 뭐 한포, 어마어마하게 큰 한포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몇 톤짜리 포탄 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 봐야 조그만 고속정 150톤밖에 안 되는 고속정에서 쏜 미사일에 맞아서 그보다 10배로 큰 군함이 격침되는 걸 봤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야, 저런 거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군함이 조그만 군함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없으니. 왜? 지금 미사일 시대니까. 멀리 가가지고 저 소형 고속정 이런 걸 때릴 수 있는 이런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이 진짜 예산 깎기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을 초청합니다. 장관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초계함이 대한 미사일에 격침됐답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나마라 장관이, 야, 호들갑 떨지 마라. 예산 타내려고 시나리오 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머리 그만 굴려라. 이제 이러니까, 아닙니다. 소련 놈들 미사일 고속정도 문제지만 쟤들 지금 원자력 잠수함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희 지금 프레임 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프레임 사업 지금 하고 있긴 한데 SH-3 시킹 그게 너무 커가지고 기어링급 같은 구형 소형 구축함 경납권에 안 들어갑니다. 경량 작은 대잠 헬기 만들게 예산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맥나마라가, 아니 너 이전에 UH-2 그거 산다고 예산 타간 게 언제지? 야, 그냥 그거 갖다 쓰라. 국방부는 뭐 땅 파서 예산 주는 줄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주진 않고 옛날에 썼던 거 UH-2 그거 어떻게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돈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신조기를 개발을 못하고 그때 12대만 사서 그냥 폐기했던 그 UH-2 그거 프로그램을 다시 살려서 그걸 개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싼 아주 값싼 대잠 헬기를 만들어라. 램스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1970년도인데요. 램스는 라이트 에어본 멀티 퍼포즈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항공모함용 탑재용 대잠 헬기 SH-3 시킹보다 작은 대잠 헬기를 획득해서 함대 재건 및 현대화 계획, 즉 프레임으로 개조된 다수의 수상 전투함에 탑재하는 경량 대잠 헬기 도입 사업이 램스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썼던 썸너급, 기어링급 이런 아주 작은 구형 구축함들, 이거 이제 함대 재건 및 현대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레임 프로그램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현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데도 나눠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시킹 헬기를 써보려고 하니까 시킹 헬기, 여기가 지금 기어링 갑판인데 시킹 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시킹 헬기의 이 프로펠러 길이 지름이 19m입니다. 그런데 UH-60, 우리 지금 쓰고 있는 UH-60, MH-60 이런 게 지름이 16m예요. 시킹은 19m. 그래서 19m짜리가 여기 착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판이 너무 작고 경납고가 작다 보니까 작은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램스 프로그램을 했고, 그래서 맥나마라 장관이, 야, 이거 그냥 UH-2 전에 쓰던 거 그거 갖다 써 해가지고 이 헬기를 이제 갖다 쓰기로 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13m예요. 작죠. 그래서 여기에 기어링 같은 데다가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찬밥 시세였던 그 UH-2 그거에다가 엔진을 하나 추가했어요. 왜 찬밥이 됐냐? 엔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바다에서 못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엔진 하나 더 추가하자 해가지고 엔진을 2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SH-2D라고 해서 D 이제 Sea Sprite 대잠 헬기 탄생입니다. SH가 됐죠. UH 유틸리티에서 SC를 이제 갖다 붙였어요. 197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6톤, 최대 항속거리는 시속 265km의 속도고요. 항속거리는 680km. 탑재 능력은 어뢰 2발에 소노브이 15발입니다. 지금의 우리 링스나 이런 것들처럼 디핑 소나는 안 되고 작다 보니까 소노브이 퐁당퐁당 던져서 부유하는 식으로 해서 액티브 핑을 쏘는 그 소노브이 15발을 탑재를 하고 공격용 어뢰 2발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여기 있는 창문을 열고 소노브이를 이렇게 투하를 하는 던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 6톤. 지금 이제 MH-60이 한 10톤급 정도 되는 헬기죠. 이 6톤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링스 그 정도 와일드캣 이 정도 수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덩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모든 함정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어링급, 썸너급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만든 뭐 녹스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올리버 하자드 페리나 이런 거 대량으로 4,000톤 이런 군함들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용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의 마당새가 됐어요. 시 스프라이트. 아주 시원하게 스프라이트처럼 마당새가 됐어요. 그래서 대잠 작전, 함대 보급, 통신 중계, 인원 수송, 수색 군환, 미사일 유도 뭐 안 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때 하푼 미사일 있었지 않습니까? 하푼 미사일을 중간에서 유도를 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아주 뭐 네트워크 시스템 쫙 해가지고 정말 미 해군이 잘 썼어요. 이걸 이제 미 해군이 186대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사용을 했는데 이제 미 해군이 이제 평이 좋다 보니까 이 커먼사에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수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엔진을 큰 놈을 갖다 답니다. 딱 보기에도 엔진이 엄청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UH-60에 들어가는 T700 엔진이라는 겁니다. 큰 엔진이죠. 그 T700 엔진을 UH-60에 들어간 엔진을 훨씬 작은 덩치인 UH-2에다가 달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좀 기형적으로 보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24대를 더 미 해군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에도 11대를 팔고 뉴질랜드 4대 팔고 이집트 10대 팔고 그리고 폴란드에 3대를 팔았습니다. 이 개량 버전을. 그런데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이제 같이 이제 안작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호주 11대 사고 뉴질랜드 4대 샀는데 호주는 사자마자 한 2년 있다가 반품했어요. 반품.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그때 호주 현지에서 나온 호주군에서 나온 그 멘트인데 이따위 쓰레기는 진작 갖다 버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는 갖다 버렸어요. 반품했어요. 돈 더 돌려줘 해서 반품했어요. 이게 2008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도 참 안 됐죠. 왜냐하면은 1971년도에 만든 이 헬기를 이 2008년도에 2년 쓰고 반품을 했을 것 같으면 2000년대에 이걸 샀다는 말인데 이때는 이미 SH-60의 시대였어요. SH-60. 그러니까 이 램스 사업을 통해서 이 경량 그 헬기 해상 헬기 사업을 통해서 이 UH-2가 나왔고 그게 SH-2가 됐죠. 그래서 램스의 마크 1 버전이 바로 이 SH-2입니다. 마크 2 버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H-60입니다. UH-60을 해상 버전으로 개조한 SH-60 시호크죠. 그리고 마크 3가 지금 나와 있는 MH-60입니다. MH-60. 그런 시호크 시절에 이 마크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램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프라이트를 샀으니까 호주도 왜 샀냐? 가격이 싸서 샀답니다. 그런데 이 커먼사에서 얼마나 뻥을 쳤냐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펭귄 미사일, 이제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헬리콥터에서 쏠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 이거 장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파바이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파바이.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팬텀기만 운영을 했던 그 파바이 미사일. 정말 미사일 중에서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그걸 이 헬기에다 달아주겠다. 인테그레이션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파바이 미사일은요. 그 미사일 한 발의 무게도 무겁지만 그 미사일을 유도하는 유도장치도 거의 미사일만 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덩치를 이 헬기에다 달아주겠다. 그게 이제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파바이 미사일도 사고 펭귄 미사일도 사고 다 샀어요. 근데 미사일 사긴 샀는데 쏠 수 있게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가 열받아서 반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품해서 그 커먼은 이걸 이제 중고로 팔려고 800만 달러까지 내려가지고 이제 해외 판촉을 했는데 그걸 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파바이, 호주가 샀던 많은 파바이 중에서 2발을 우리 한국 공군이 샀습니다. 중고로. 우리 17전투비행단, 지금 F-35를 운영하는 17전투비행단에 팬텀기가 있었고 그 팬텀이 파바이 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담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파바이도 훈련도 좀 하고 또 탄도 좀 줄어들고 또 이런 중고품 나왔다 하니까 그 중고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중고로 2발을 사서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썼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램스 경량 이 해상 작전 헬기 장르를 개척하고 사라진 일장춘몽입니다. UH-2에서는 거의 뭐 노예 생활. 그러다가 야 헬생격전 하자 해가지고 그래 램스 해가지고 내가 헬생격전 할 거야. 완전히 싹쓸이 할 거야. 라고 했다가 UH-60, SH-60의 등장에 그냥 한 방에 나가떨어진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어요. 헬생격전 한번 하려고 하다가. SH-2, 시스프라이트. 뭐 컨셉은 좋았는데 뒤이어서 후속 모델이 너무 좋았던 후속 모델 UH-60, SH-60이 나오는 바람에 한 방에 그냥 나가떨어진 그런 헬기였습니다. 미군이 그래도 잘 썼습니다. 시호크만 아니었어도 흐흐 하는 이 시스프라이트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